자, 자동차 보험 강의를 하고 있는 손사두의 오세창입니다. 자동차 보험 이론하면 수험생들이 가장 난해한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자동차 보험 이론은 조립식 주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립식 주택이라는 건 조립하는 방법만 알면 그 다음부터는 암기할 게 없어서 굉장히 편하죠. 그런데 조립하는 방법을 모르면 생각해보세요. 완성품을 사는 거하고 부품을 사서 조립을 해야 되는데 조립 자체를 못한다. 그럼 부품이 너절하게 너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완성이 안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시험을 보러 가면 시험장에서 완성하라고 조립하라고 그러는데 조립이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것도 저것도 쓰고 하다 보니까 합격을 했는데 합격 후에도 자동차 보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동차 보험 강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건가? 그 다음에 손사 에듀는 어떤 강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자, 손사 에듀의 교재는 이론 설명하고 나서 바로 사례 계산을 우리가 합니다. 그러면 이 사례 계산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할 수 있죠. 자, 이 사례는 굉장히 심플한 사례다. 근데 시험 문제는 이렇게 심플한 게 안 나오죠. 복잡하게 나오죠. 그러면 만약 이론을 쭉 공부하다가 사례 문제반에서 딱 들어갔을 때 사례 문제를 받았는데 사례 문제가 복잡하면 수험생들은 엄청나게 당황하겠죠. 그러니까 요 이론만을 이해하는 사례 문제, 굉장히 심플한 사례 문제를 자꾸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뭘 이해하니까 이론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론을 이해를 해야만이 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암기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니까. 근데 줄 것어 넣고 외우세요. 줄 것어 넣고 외우세요로 가면 강의 듣기는 편한데 외워야 될 게 자꾸 창고로 가는 거죠. 그리고 한 7, 8월 달에서 창고를 열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잠실 운동장만큼 외울 게 많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포기해버리죠. 그러니까 7개월, 8개월 준비할 때 줄 것어 놓고 외워서 오면 자꾸 잠실 운동장에다 문제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8월 달에 가서 7월 달에 가서 문제 열어보면 이제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암기하면 사례 문제를 쓸 수도 없어요. 사례 계산 문제를. 그 다음에 사례 계산 문제를 우리가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례 계산 문제를 우리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모든 강의 내용을 빔 프로젝터로 띄워놓고 강의를 하니까 120분 강의를 약 40분 강의로 줄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0분 강의를 하면서도 우리가 책에 있는 사례 계산 문제를 못 풀어줬어요, 전에는. 근데 40, 50분 강의로 축약하면서도 사례 계산 문제를 다 풀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빔 프로젝트의 요약 정리한 거를 여러분이 프린트를 해서 제 강의를 다시 리피트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강의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했으면 그것만 암기를 하면 축약해서 우리가 암기를 할 수 있다는, 이 축약한 내용이 결국은 뭐냐? 키워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반드시 써야 되는 키워드. 그러면 이 키워드를 우리가 두 달을 외웠다 그러면 이 두 달을 연결시키면 문장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문장을 통째로 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의 암기력이라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암기했다고 해서 그 다음날 생각나냐? 안 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암기해서 생각났는데 그 다음날 까먹고 그 다음날 까먹고 그러면 시험이 8월달, 7월달까지 그리를 리피트하면요 7, 8월달에 멘붕 와버려요. 그러니까 키워드 2-4개를 외운 다음에 내가 그거를 연결하는 능력을 자꾸
리피트 해야 되죠. 그러면 키워드 두 개를 가지고 처음에는 전체를 읽었다가 나중에는 키워드 두 개 가지고 내 맘대로 연결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말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공부할 필요가 없죠. 왜? 키워드만 정확하게 들어가면 나머지 문장은 우리가 여러분 나름대로 연결하더라도 우리가 오답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할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 보험 그러면요. 자, 여러분 사례 문제를 보면 이제 대표적인 사례 문제가 자, 차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차도 H보험에 들어있을 수 있고 이 차도 Q보험에 들어올 수 있죠. 근데 이 차주가 A인데 B가 운전했어요. 그러면 B가 또 이 사고 현장에 없는 이건 제1차라 불고 제2차라 불고 제3차가 있어요. 여기를 또 K보험에다 들었어요. 그 다음에 피해자가 P가 있어요. 이거는 또 다시 예를 들어 S보험회사에 무보험이 들어있어요. 지금 보험회사 차가 2대가 보험회사가 4개, 5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도대체 어디 보험회사에서 돈이 나갈 거냐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보험에서도 자, 대인배상 1도 있고 2도 있고 무보험도 있고 타차담보토가 있고 예를 들어서 자기 신체 사고 있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딱 샘플 나오면은 수험생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느 보험회사가 나간지도 모르겠고 어느 보험 종목에서 나간지도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례 문제는 멘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요 보험 종목도 순서가 있어요. 지급되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대인배상 1에서 지급되냐, 2에서 지급되냐, 그 다음에 무보험에서 지급되냐,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면 돼요. 그래서 순서대로 안 나가면 다음 단계. 그 다음에 이 자동차도 순서가 있어요. 여기서 안 나가면 그 다음 단계. 이 순서만 외워놓으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조립 순서를 제대로 외우면 그 다음에 끼워 넣으면 되는데 조립 순서를 모른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1번 넣어야 될 게 3번 넣고 5번 넣을 게 2번 넣을 때 5번 넣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다 망가지고 그냥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어떻게 벽에다가 던져서 깨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8개월, 10개월 공부해서 2년 공부했는데 못 끼니까 어떻습니까? 나중에 벽에다가 자동차 보험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고 시험장 가서 어떻게 써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합격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40몇 점 맞아서 겨우 40점 넘어서 합격하고 그 다음에 시험 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모른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 조립이니까 철저하게 순서대로 집어넣으면 1차에서 보상이 안 되냐? 그러면 이로 가자. 그래서 안 되면 이걸로 가자. 이 순서를 공부하는 게 자동차 보험의 사회 문제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 순서를 잘 강의에서 잘 안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왜? 실무자들도 이런 순서대로 공부한 게 아니라 실무를 오래 하다 보니까 감각적으로 아는 것 뿐이지 이걸 이론적으로 강의를 못하면 이게 10개월 공부해도 나중에 자동차 보험은 뭐라고 하냐면요. 이런 말을 씁니다. 아마존 정글 속에, 그러니까 아마존 정글 속에만 있어도 힘들잖아요. 아마존 정글 속에 미로에 갇힌 느낌입니다. 자동차 보험만 보면 아마존 정글 속에 미로에 갇힌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 순서를 몰라서 그럽니다. 그래서 이 순서만 알면 이 순서는 정말로 심플해요. 정말로 심플하기 때문에 이 순서는 2줄, 3줄밖에 안 돼요. 그것만 알면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이 여러분이 60점 이상의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그런 과목으로 탈바꿈할 겁니다. 자, 보통 교재는 자, 저희 교재의 특징이 이거예요. 자, 전반부하고 교재 후반부로 나눠 놓고요. 자, 전반부는 시험에 자주 출제된 거를 전반부에다가 실천해 놨습니다. 그리고 사례 계산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필수적인 내용,
그래야 자꾸 사례 문제를 풀어볼 거 아니에요, 수업 시간에. 이 필수적인 내용을 앞에다 전진 배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약간은 앞에 부분이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극복하지 않으면 시험장에 가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 요 뒷부분 뭐냐? 7, 8월 달에 공부해도 돼요. 물론 처음에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근데 우선 이게 공부가 먼저고 나중에 얘도 공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죠. 내가 지금 사례 문제가 많이 나오고 시험 문제, 사례 문제 반드시 나오고 사례 문제 푸는데 가장 필수적인 사항을 먼저 공부하고 암기를 해야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이거 공부가 됐다는 얘기는 10층 건물을 짓겠다면 10층 건물에 철공공사가 이미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인테리어 공사, 인테리어. 내가 공부를 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섬세하게, 세밀하게 할 수 있는 디테일 공사인데 이거부터 공부하면 어떻게 합니까? 건물도 안 올라갔는데 디테일 우리가 미장부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험생들이 처음에 끝나도 어떻게 합니까? 2달, 3달 끝났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앞에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자, 최대한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앞에 부분은 프린트 해가지고 계속 읽으면서 일단 암기하세요. 자, 그러면 1장에서 자동차 보험 개괄을 얘기해 주는데요. 이 개괄이 사실은 수험생의 첫걸음이에요. 이 개괄만 공부하게 되면 이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우리나라의 지도를 그려놓고 중요 도시를 표시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그 중요 도시를 표시하면, 일단 영주를 가겠다. 그러면 대구에서 영주까지 가면 되겠구나. 이게 이제 그려지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이거야. 아까 보험 종목별로 우선순위가 1순위가 뭐가 적용되고 2순위가 뭐 경 1순위가 안 되면 2순위가 라고 2순위가 되면 3순위가 가고 3순위가 안 되면 4순위가 가는 거잖아요. 이걸 여기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 공부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험회사가 4개, 5개 나와도 1순위 보험이 안 되는구나. 2순위 이것도 안 되는구나. 3순위 안 되는구나. 4순위가 되는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려놓고 1순위 가입표, 2순위 가입표, 3순위 가입표, 4순위. 1순위 오케이, 이건 필요 없고 1순위 가입표, 2순위 동표 필요 없고 그러면 필요 없는 게 3개, 4개 보험회사 있다라도 쫙 끄서버리니까 내가 한 보험회사만 선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시험 문제가 막 5개, 6개 읽어 나와도 필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여러 개 보험회사가 나와도 그러면 이건 2가지로 나눠요. 보험 종목별로 우선순위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우선순위가. 그 다음에 보험회사별로 우선순위가. 이 2개를 여기서 공부하면 보험회사를 선정하고, 그죠? 그 다음에 보험 종목을 선정하고, 이거를 선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피해자 측 과실 이론이 선생님이 과실 이론인데 왜 엉뚱하게 처음부터 나옵니까? 라고 하는데요. 자, 사례 문제 중에서 계속 시험에 출제되는 전형적인 문제가 자, 이게 갑이고 갑의 와이프가 옆에 타요. 아니면 부모, 그 다음에 자녀가 옆에 타요. 그리고 나서 얘가 과실이 30%고 얘가 과실이 70%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 과실만큼을 안 줘요. 요거 사람이. 이게 피해자 측 과실 이론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손해가 1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 과실이 20%다 그러면 80%인 8천만 원을 배상해야 되는데 8천만 원 배상하고 구상 들어갈 거냐 아니면 처음부터 30%만큼 안 줄 거냐 이게 피해자 측 과실론인데 둘이가 부부니까 경제적 기초가 둘이 통장을 하나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배상하고 구상 들어간 게 아니라 구상 들어간 만큼 처음부터 안 주겠다. 이게 피해자 측 과실론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보험이 들어있으면 여기서는 70%만 주고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 보험회사의 대인배상에서 받고 여기서 보험이 안 들어있으면 무보험 받고 자손 받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물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여러 가지 물을 수 있는 문제가 누구냐? 부모, 배우자, 자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살해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살해 문제 나온 것 중에서요. 부모, 배우자, 자녀 외에 남은 문제가 별로 없을 정도로 매년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험생들은 매년 못해. 왜? 피해 측 과실형이 뭔지도 모르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피해 측 과실을 먼저 공부하면서 바로 그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이 전형적인 문제를 계속 풀어보죠. 아니 한 번 푸는 것보다 5번 푸는 게 여러분들이 익숙해지고 10번 푸는 게 익숙해지면 이건 뭐냐면 매년 나오는 가장 전형적인 문제니까 이것만 알면 살해 문제 반절을 알 수 있는 거니까 먼저 피해자를 공부해가지고 시험 볼 다음 사례 나올 때마다 이 유형을 다음 사례 나올 때 이 유형을 이렇게 공부하면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면 강의 끝나면 익숙해지겠죠. 이 유형이. 그러니까 이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왜? 이 전형적인 살해 문제 나왔다 그러면 꼭 그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문제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러려면 피해자 측 과실을 먼저 공부해야겠다는 거죠. 자, 오늘 전체적으로 자동차 보험을 어떻게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강의를 먼저 설명했습니다. 교재의 20%가 여기서 시험 문제가 80% 나와요. 근데 80%에서 시험 문제가 20% 나와요. 살해 문제도 다양하게 공부하는 건 좋아요. 근데 살해 문제 80% 나온 문제하고 정말로 교수가 문제를 내줬을 뿐이지 그 문제는 안 나와. 정말 강의를 위한 강의를 위한 살해 문제일 뿐이야. 그것과 똑같이 비중을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0%에서 80% 나온 부분 이번부터 잡고 들어가야지 왜 수평적으로 똑같이 공부하냐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을 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암기할 거막도 공부 줄어들고 그 다음에 뭐도 줄어들어요. 공부할 분량도 줄어들고. 그 대신 이거를 뭐예요? 이거를 리피트해서 완벽하게 소화하기 전까지 이거 공부 나중에 한 번 강의 듣고 나서 두 번째 리피트 할 때는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면 20-30%로 모든 책이 20-30%에 집중할 수 있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미 이게 철골공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철골하고 토목공사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정말 뼈대를 갖추죠. 그런데 그 공사 기간이 길어지는 것은요. 디테일이에요. 철골은요. 막 올라가요. 요즘 같은 저기 시멘트로 안 하고요. 철근으로 쇳덩이로 올려버리잖아요. 쇳덩이로 올려버려요 요즘에. 그리고 유리창 달아버리잖아요. 근데 그 안에 가서 수도 공사하고 전기 공사하고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에 집중을 여러분들이 해줘야 된다고 해요. 그런 강의 방법으로 여러분들한테 최소한의 그 암기량을 가지고 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해서 그분을 일단 암기를 하고 완벽하게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셔도 우리가 됩니다는 거죠. 자, 자동차 보험 전반적인 강의 내용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동차 사고 중에서 자, 이거는 여러분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신체 손상이니까. 그러니까 자, 시험 문제에서는 자동차 보험이 전담보되어 있다고 해놓고 대인, 대물, 대물 차량까지 시험 문제가 문제는 줘요. 근데 제 책에서는 아예 이거 빼버렸습니다. 이거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자동차 보험이 봐요. 엔진의 부품이다. 엔진의 부품이다 하면 그 자동차의 부품에 수백 가지가 들어가겠죠.
근데 자동차 보험을 구성하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자기 신체 사고와 자동차 사고는 두 개 동시에 가입할 수 없고 두 개 선택해서 하나 가입해야 돼요. 자기 신체 들어있으면 자동차 없어요. 자동차 상해 없어요. 자동차 상해 들어있으면 자기 신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다른 이름으로 들어오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동차 보험을 구성하는 것은 4개밖에 없어요.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 자기 신체 자동차 상해, 무보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무보험상에도 실질적 기능은 대인배상 2의 기능을 해요. 왜? 가해자한테 못 받은 걸 내보험회사에서 받기 때문에 성격적으로는 상해보험이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성격적으로는 상해보험이지만 대인배상 2의 보험금을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자동차 보험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1, 2 플러스 크게 보면 이 3가지밖에 없어요. 이 3가지를 어느 보험회사에 줄 거냐. 그 다음에 이 3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대인배상 2로 들어온 게 아니라 타차담보특약, 자동차 취급업자 보험 뭐 이런 다른 이름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다른 이름으로 들어오니까 다른 보험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야. 1, 2 자손의 구조예요. 그러면 자동차 보험은 이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몇 가지로 구성되어 모든 자동차 보험은 몇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4가지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험 상담이 편한지 몰라요. 예. 자, 여기도 1, 2가 먼저 나가요. 여기도 1, 2가 먼저 나가요. 근데 여기 2가 안 들어서 못 받아요. 그럼 여기서 무보험이 나가요. 여기서 줄 걸 여기서 나가는 것 뿐이죠. 그 다음에 자손 나가요. 그러면 여기 피보험자 A는 이렇게 나가죠. 여기 피보험자 B는 똑같아요. 1, 2는 나갈 때는 이 가입비 이렇게 나가는 거고 자기한테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받은 금액을 나머지를 자손으로 받고 자산을 받고 그러니까 차가 4개, 5개가 있다 하더라도 순서는 어떻습니까? 1, 2를 받죠. 이건 상대방에서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차에서 받는 게 무보험하고 자손이죠. 자, 그러면 A가 있어요. 여기서 받아요. 1, 2를 받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못 받은 게 있어요. 자기 보험에서 무보험 받겠죠. 여기서 못 받은 게 있죠. 자손 사상을 받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 이거는 자차에서 받고 이건 타차에서 받는 거고 타차에서 못 받으면 무보험 받고 타차 다 받으면 이거 없어요. 그러니까 1, 2 플러스 자손, 1, 2 플러스 자손, 1, 2 플러스 무보험 자손, 1 플러스 무보험 자손. 그죠? 그러니까 1 플러스 무보험 플러스 자손, 자기 신체 사고 이렇게 가든지 1, 2를 다 받으면 자손으로 가든지 이게 순서예요. 그러면 보험 종목이 이 4개밖에 없다. 머릿속에 기억하면 굉장히 쉬워지죠. 근데 이 4개가 자꾸 다른 이름으로 들어오고 보험회사별로 다르게 들어오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자, 보험 종목은 4개밖에 없고 우리가 4개만 공부하면 된다는 거. 뭐예요? 1. 또 다음에 2. 그 다음에 무보험이에요. 자손 아니에요. 무보험, 그 다음에 자기신체 사고나 자동차 상해. 순서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례 문제의 계산 문제의 순서는 어떻게 된다? 1, 2, 자손으로 가든지 1, 무보험 상해 플러스 자손으로 가든지 요 순서밖에 없어요. 모든 종목에. 그러면 자, 이거는 뭐라고 하냐 그러면 아니 뭐 이렇게 복잡하지도 않잖아요. 딱 3개잖아요. 요거는 여기요 문을 여는 거예요. 사례 문제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례 문제 1번은 뭐예요?
무조건 원이죠. 원에서 계산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사례 문제를 마지막에 풀고 닫아오는 건 뭐예요? 이거죠. 근데 자손이 먼저 가버리고 중간에 이게 흐트러져 버리면요. 그러면 조립식 순서를 잘못 끄는 거니까 A 끼고 B 끼어야 되는데 B가 먼저 끼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미치는 거죠. 순서를 제대로 생각하면요. 그 다음부터 쉬어야. 자, 뭐라고요? 사례 문제, 계산 문제나 서술 문제나 모든 문제에 먼저 도착해야 되는 문을 여는 것이 뭐라고요? 대인배상 1. 그죠? 그 다음에 중간 단계가 대인배상 2. 그죠? 그 다음에 자손이죠. 2가 없으면 무보험이죠. 자, 마무리. 사례 문제의 제일 끝에 있는 게 뭐예요? 자기 신체 사고. 자기 신체 사고. 자, 저는 이 교재를 철저히 이 순서대로 풀었어요. 제 교재에 2가 먼저 나온 거 하나도 없어요. 1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2가 해서 마무리는 뭐라는 데가 자, 우리 야구 좋아하세요? 야구 좋아하시죠? 자, 선발 투수가 뭐라고요? 여기서 자동차 보면 선발 투수 대인배상 1. 자, 중간 투수 대인배상 2나 무보험. 그죠? 그 다음에 마무리 투수 자기 신체 사고. 이것만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면 자동차 보험이 엄청 쉬워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대인배상 1, 2로 먼저 들어가 있죠. 이 책의 교재에 가장 먼저 1, 2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순서 무보험이 들어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1부터 들어가는 게 뭐냐 하는 거죠. 자, 1, 2가 있고요. 무보험 상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신체 사고가 있어요. 자, 무보험 상해담보는 어떨 때만 들어가요? 2가 여기서 없을 때, 사고차가 2가 없을 때만 무보험이 들어가고 1, 2 다 주면 이렇게 가는 건 거예요. 1, 2 중에서 2가 없을 때는 1,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1, 무상, 자손 이렇게 가고 1, 2가 들어있으면 무상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자손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투수라고요? 선발 투수. 이게 뭐라고요? 중간 개투 투수. 그 다음에 이게 뭐라고요? 마무리 투수. 모든 보험 종목은 자동차는 이 순서대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자, 이게 뭐냐면 배상 책임이죠. 가해자 보험에서 받는 거예요. 가해자 보험에서 받는 거고. 이거는 누구예요? 자기 보험에서 받기 때문에 상해 보험이에요. 그럼 무보험 상해담보라는 게 굉장히 독특하죠. 왜 독특해요? 자기 보험에서 받는데 가해자한테도 못 받은 돈을 받으니까 이게 뭐예요? 암으로 같으면 악성, 경계성, 이거 양성 그런 것처럼 이게 중간에서 끼어가지고 양쪽 역할을 다 하는 거죠. 그게 무보험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1부터 공부해야 되겠죠? 배상 책임에서. 가해자가 물어주는 거예요. 자, 가해자가 물어줄 돈이 이만큼이란 말이에요. 3억이다. 근데 사망사고다. 1억 5천은 한도 1억 5천이 대인배상 1에 준다면 대인배상 1에서 주고 대인배상 2에서 주겠죠. 한 초과에. 이거를 1차 위험 보험, 1차 위험 보험, 1차 위험 조항, 1차 담보 조항, 1차 담보 보험 여러 가지로 불러요. 보상 조항으로도 부르고 보험 조항으로도 부르고. 그러니까 1차란 말을 쓰고 그다음에 담보 조항, 보상 조항, 보험 조항, 1차 그러니까 보험 조항이란 말하고 보험이란 말을 섞어 헷갈려 주니까 헷갈리지 말라고요. 우리가 조항이라는 말은 이 조항에 있는 거를 보험이라 그래요. 그러면 보상한다, 담보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 다음에 무상이 들어오는 거죠.
여기다.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방 대인배상 원투에서 다 받아버리면 무상은 없어요. 근데 원투가 원밖에 없어요. 그럼 투를 못 받았죠. 가야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자기가 가입한 무상이 대신 들어와서 투 기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못 받은 돈을 우리가 자손해서 마무리해 주는 겁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빨리 알아야 돼. 이거 뭐 어려워요? 안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강의하는 사람이 이런 구조를 설명 안 해주니까 8월달 가서도 어떻습니까? 선생은 저리 문제를 계속 주고 푸는데 선생이 어떻게 합니까? 감각적으로 풀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 감각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왜? 감각이라는 게 실무를 7, 8년씩 해서 5, 6년 해야 살아가는데 사람들 6개월, 5개월 만에 어떻게 감각을 찾아가냐고. 여러분들은 도표를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공부해야 여러분들이 풀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인배상 1과 2로 한다. 그러면 대인배상 1은 한도가 있겠죠. 왜? 이걸 초과하는 금액이니까. 그러니까 유한보험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이게 무한이면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한보험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자, 상해보험은 이거는 둘 중에 택일이잖아요. 그리고 무보험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는 이게 기본이고 우리가 이게 부수적인데 실제로는 이게 경계성이라는 거잖아요. 무슨 말 하겠죠? 대인배상 2에서 못 받을 때 대인배상 2 금액을 내차 보험에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보험에서 받기 때문에 상해보험이에요. 법적 성질도 상해보험이 형식적으로 상해보이지만 실질적 기능은 뭐하냐? 대인배상 2에 우리가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사례 문제 찾아오는 A다 이거죠. 근데 A는 Q보험에 전담보가 다 들어있어요. 자, 전담보라는 개념은 뭐냐면 원투 들어있고 대물 들어있고 차량 들어있고 자기 신체에서 무보험상해 담보. 이게 전담보예요. 그러니까 보험 종목이 5가지인데 5가지를 다 들었다는 게 전담보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여기서 제가 요거는 아예 언급도 안 할 거예요. 이 1번 문제 빼놓고는 언급도 안 할 거예요. 시험 문제는 저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차량이나 대물은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문제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전담보 그러면 전담보가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개의 종목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신체에 해당되는 것은 원투고 무상이고 자손 자산 6이고 이건 대물이고 차량이란 말이에요. 대물. 그러니까 이게 원투 무상 자손 이게 차량 6개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를 다 들어있다. 이게 전담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전이라는 것은 모두 전자. 전부와 할 때 전자예요. 그죠? 보험 종목 전부를 들었다. 이게 전담보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음주운전 중에 졸음운전을 해서 가로사 충돌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는 가해자가 가로수를 수 없잖아요. 가해자가 없죠. 가해자가 없다면 가해자 보험에서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가해자한테 못 받을 돈은 무상해 받으니까 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짝 긋고 나면 뭐밖에 남아요? 자기 신체에서밖에 안 남는 거죠. 예, 가로수가 가해자일 수는 없으니까. 가해자가 없으면 뭐가 없다? 원투 무상이 없어요. 이거는 처음부터 담보 대상이 아니고 그러면 나는 이거는 자손밖에 없구나. 이걸 빨리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보고서도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 무보험 이렇게 생각하면 이미 그 사람은 감각에서 끝난 거죠. 그래서 빨리빨리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자, 승용차이다. 절도를 당했는데 절도를 당해서 절치운자가 B가 무단횡단을 치웠다는 거예요. 그럼 그림을 그려보세요. 자, 차주 A, 절치 B, 그 다음에 피해자 C죠.
F네요. F예요. 자, 절취운전자가 지는 책임을 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주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책임이 없고 김영 피보험자는 책임이 없고 얘는 책임을 지는데 아니 절취던 놈을 배상 책임의 본질적 기능이 뭐예요? 피보험자의 배상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데 얘를 담보해 주면 절취운전자 하라는 얘기니까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그러면 사고차에 보험이 들어있어도 돈이 안 나가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자, 대인배상원에서 돈이 나가면 되는데 이게 안 나가 버려요. 그러면 대인배상원하고 똑같이 정부가 돈을 주는데 이게 정부 보장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부 보장 사업은 돈이 어떻게 되냐면 대인배상원에 가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가입한 사람들이 보험회사한테 내가 현대상에 보험 든다, 삼성화재에 보험을 든다면 거기 보험료의 3.3%를 전부 다 띄어가지고 전부 다 주면 그걸 기금을 모아가지고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대인배상원에서 못 받은 사람을 보호해 주는 거죠. 이게 무슨 법이라고요? 정부 보장 사업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보세요. 자, 우리가 원투에서 보상을 받고 그 다음에 자손에서 보상을 받는데 자, 이거는요. 자손에서 보상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자, 이 차가 자기 차가 아니잖아요. 자손에서 자기 신체 사고에서 보상하려면 자기 차가 그 현장에서 사고가 관계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손 못 받아요. 그 대신 지금 1 플러스 2가 없죠, 지금. 2가 없죠. 2가 없을 때 받은 2에서 받을 금액을 못 받았을 때 받은 금액이 뭐라고 했어요? 무보험 상해 담보죠. 그래서 이거는 자, 대인배상원이에요. 그죠? 대인배상원이에요. 그리고 자, 대인배상원인데 요거는 이제 뺑소니만 얘기했네요. 뺑소니를 잡질 못했대요. 그러면 대인배상원에서 못 받았죠. 그걸 어디서 준다고요? 정부보장사업에서 준다. 요 문제네요.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저게 만약에 F가 무보험이 들어있으면 자기 집에 있는 차가 무보험이 들어있으면 무보험에서 또 나가요. 이거 보겠습니다. F는 보험 관계 있네요. 무보험 들어있네요. 지금 와이프가 무보험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대인배상원은 보겠어요. 대인배상원은 자, 사례 볼게요. 자, 요걸 볼게요. 자, 차주는 A인데 절취운전을 당했다. 그래서 F가 치웠다. 그러면 자, 이렇게 됩니다. 대인배상은 정부보장사업에서 나가고 대인배상터는 자기가 든 피해자가 든 무보험에서 나간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볼까요? 자, 사례 보면 차주 A인데 자동차 보험이 완전 무보험이에요. 완전 원투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F가 지금 다쳤어요. 그러면 똑같이죠. 자, 정보장사업에서 나가고 자기가 든 무보험에서 나가고. 또 다시 한번 볼까요? 세 번째, F는 무단횡단 사고를 당했는데 차가 뺑소니 쳤다. 자, 뺑소니 쳤다는 거죠. 자, 여기는 절취, 여기는 무보험, 여기는 뺑소니죠. 자, 절취는 왜 그러냐 그러면요. 차주가 손배 책임이 없고 절취운전자만 손배 책임을 지기 때문에 대인배상원에서 안 나가요. 그래서 원투에서 안 나간단 말이죠. 무보험은 없고. 자, 뺑소니도 뭐예요? 가해차가 원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결국은 정보보장사업에서 나가고 자기의 무보험에서 나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례는 자, 대인배상원만 있어요. 자, 원만 있어요. 근데 투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원이 있으니까 이제 H보험에서 대인배상원이 정부보장사업 대신에 나가겠죠. 근데 투는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가 나가요? 정부 무보험에서 또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보장사업에서 나갈 거냐 아니면 사고차의 대인배상원에서 나갈까? 이거는 선택일이죠. 두 개 동시에 나가는 건 없어요.
여기서 나가면 안 나가요. 그죠? 여기서 나가면 여기 안 나가고. 자, 정보보장 사업하고 대인배상원이 동시에 나가는 경우는 없어요. 이게 동시에 지급되는 케이스는 전무단. 배우세요. 아무튼 내가 문제를 풀고 있는데 대인배상원에서 나갔는데 또 정보보장 사업에 나오고 있다. 그러면 나는 틀렸다는 거예요. 무조건 틀렸어. 써놓고. 그러면 정보보장 사업에 나오면 대인배상 안 나고 대인배상 너 나가면 정보가 안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공부해 두는 거죠. 자, 요것만 하고 우리가 보겠습니다 하는 거죠. 자, 자동차 보험은 차량 손해가 되는데 이건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아니에요. 배상책임보험은 대인배상 1, 2 대물인데 시험 범위는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상해보험은 자기신체 사고 자동차 상해하고 무보험이다. 그래서 이게 1, 2, 그 다음에 무보험이 3, 그 다음에 4개. 우리 신체 사고, 신체 배상은 4개의 보험 종목밖에 없다. 근데 이걸 하나의 증권으로 판다. 이걸 종합보험이라고 한다는 거죠.